안녕하세요. 소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일 처리를 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러한 이제 파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일 입출력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그 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결론은 이제 하나의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C 입문 처음 할 때도 우리가 이제 C를 배우면서 메모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C를 접근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메모리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다라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 선언이라든지 배열, 문자열 이런 것들은 이제 메모리 공간 이제 할당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모리 공간들도 결론은 운영 체제가 관리를 하고 그 가용 리스트 중에서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쓸 수 있도록 이제 대여해 주는 이와 같은, 그래서 할당 받고 반납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하는데요. 자, 그런 것처럼 파일도 운영체제가 자원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원들을 내가 개방해서 읽고 쓰게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파일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기본 선행되는 이제 fopen이라든지 그와 같은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이제 개방해서 내가 원하는 파일에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동작 과정들을 갖다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파일에 보면 이제 텍스트 파일하고 이제 이진 파일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메모장에다가 이제 어떤 파일을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이제 파일 같은 경우는 한글이라든지 영문이라든지 내가 이제 뭐 해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됐죠. 근데 이제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 파일이라든지 이제 컴퓨터 메모리가 저장하고 있는 방식을 이제 그렇게 이제 저장하고 있는 이진 파일들, 이런 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 또는 이진 파일로 파일을 개방해서 그거를 텍스트 파일하고 이진 파일에 입력 출력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작업들을 갖다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입출력 처리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파일 처리 함수를 소개하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일 입출력을 갖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C 입문했을 때 printf라든지 scanf 계열의 함수를 갖다 통해서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했다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하죠. 그러면 이제 scanf라는 이제 함수 이런 것들이 표준 입력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메모리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죠. 변수라든지.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면 이게 표준 입력 버퍼에 저장돼서 그거를 scanf 계열이라든지 printf 그리고 이제 get차라든지 이런 계열들의 함수들이 이제 읽어오는 것들이고요. 자, 또 표준 출력 버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내가 이제 그 모니터에다가 이런 그 내용들을 갖다 출력하려고 하기 위해서 메모리 있는 걸 갖다 이제 표준 출력 버퍼에 출력하고 이거를 printf라든지 출력 함수들이 하면은 이제 출력해주는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C에서 기본적인 이제 콘솔 입출력, 표준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샵 include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갖다 포함을 시키면 거기에 이제 스탠더드 인풋이라든지 스탠더드 아웃풋이라는 이 버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게 이제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O 버퍼, 뭐 얘가 0번, 그리고 얘가 1번 이렇게 되는 형태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scanf라든지 printf 계열의 함수를 갖다 사용해서 입력 출력하기 위해서는 따로 여러분들이 버퍼를 생성한다든지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알아서 자동 생성되거든요. 생성된 버퍼에서 이제 데이터를 갖다 읽어온다든지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수행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내가 이제 파일에서 내가 데이터를 읽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파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파일에 있는 거를 갖다가 뭐 버퍼에다가 내가 이렇게 적재를 갖다 시켜서 메모리에 올려놓겠죠.
또 내가 메모리 있는 걸 갖다가 파일에다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임시 저장 장치, 버퍼를 갖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작업들. 그러면 이런 버퍼, 파일 입출력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이 버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와 같은 자원들을 갖다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 형태들이고요. 표준 입출력에서는 이와 같은 버퍼를 여러분들이 굳이 생성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 시행하면 생성되고 끝나면 자동으로 다 자원을 반납하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샵 인클루드 해가지고 stdio.h라는 이 헤더 파일을 갖다 포함시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제 콘솔 입출력 함수를 갖다 이제 쓸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 이제 개발자고 이제 하드웨어 장치를 갖다 이제 추상화 시켜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논리적으로 제공해주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의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더드 인풋 아웃풋 그래서 표준 입력 출력 그래서 키보드하고 모니터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처리하는 그래서 이제 얘가 뭐 0번이 되고 얘가 1번 그래서 뭐 스탠더드 에러 같은 경우는 2번인데 이건 버퍼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이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f getString 함수라든지 f pString 함수 문자를 관련된 처리를 할 때 어디에 출력할 거냐 표준 출력 버퍼 표준 입력 버퍼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전에도 우리가 사용을 해봤던 형태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린 요 그림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한 이제 소스 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기서 표준 입출력에 대한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갖다가 가져다 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뭐 한 문자를 갖다가 입력받고 이제 출력하는 이제 getCharacter, pCharacter 함수를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용자한테 이제 printf라든지 뭐 scanf 계열의 함수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데이터들을 갖다 한 문자 또는 정수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했고요. 자, getChar은 함수를 통해서 한 문자를 읽어오죠. 그래서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게 어디로 자 버퍼에 이제 생성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scanf로도 읽고요. 여기서 이제 getChar은 함수나 scanf 함수나 결론은 표준 입력 버퍼 stdin 읽어오는 데가 같은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 푸차라든지 printf라는 함수도 결론은 표준 출력 버퍼에 출력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림을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갖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수행을 하죠. 그랬을 때 자, 가장 먼저 한 게 메모리를 갖다가 메인 함수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고 변수 선언을 통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했다고요. 그러면 메인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이 메인 함수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갖다 실행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키게 되면 뭐가 생성되냐면 버퍼, 표준 출력 버퍼라든지 표준 출력 버퍼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된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 호출되고 변수 선언에서 메모리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에서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 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ch 그리고 그 뭐 12번지다 여기서 num이라는 변수 이렇게 이제 메모리 공간 확보한다고요. 그래서 이 변수 선언을 통해서 확보하는 이 메모리 공간보다 프로그램 시행되자마자 기본적으로 표준 입출력 버퍼는 자동 생성된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getChar라는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 getChar라는 함수 같은 경우 어디서 읽어와서 ch에다 저장하냐? 결론은 요 버퍼에 표준 입력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죠. 그러면 이 getChar은 이걸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이겠죠. 커서가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커서가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을 갖다 실행을 시켰을 때 커서가 깜빡이는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표준 입력 버퍼가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읽을 데이터를 채워달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커서가 개차라는 함수가 이 표준 입력 버퍼에서 한 문자를 읽으려고 했더니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키보드로 해가지고 내가 A에서 엔터 치면 이 표준 입력 버퍼에 A 엔터가 들어가고 개차라는 함수가 이 A라는 문자를 갖다 읽어와서 여기다가 이제 A라는 문자를 이렇게 읽어오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캔F 계열의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캔F 계열 함수도 이것도 이제 결론은 어디에서? 이 표준 입력 버퍼에서 읽어오는 걸 갖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차라든지 스캔F 계열 함수도 결론은 표준 입력 버퍼에서 읽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여기서 숫자를 1, 2, 3, 4, 5를 갖다가 입력을 딱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가 이 표준 입력 버퍼에 1, 2, 3, 4, 5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개차가 1이라는 문자를 읽어와서 CH에 저장했으니까 1, 여기서 1, 그래서 11이 출력되죠. 스캔F 계열의 함수는 이제 이 개차라는 함수가 요 1을 갖다 읽어갔죠. 그러니까 2, 3, 4, 5만 어디 남아요? 표준 입력 버퍼 여기 남으니까 2, 3, 4, 5라는 4개의 문자를 갖다가 입력을 받아서 이거는 결론 다 4개의 문자죠. 이거를 뭘로? 종수형 int %d니까 종수형으로 어디에다가 넘에다가 저장시키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끝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내가 메모리 공간을 할당 받았고 이런 표준 입력 출력 버퍼 이와 같은 자원들도 반납을 하겠죠. 자, 그와 같은 형태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갖다 읽으려고 한다. 뭐 a.txt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파일을 갖다 내가 직접 접근해 가지고 읽기 쓰기를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a.txt가 이제 저장된 기본적인 버퍼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듯이 함수 수트를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은 생성시키는 작업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C를 갖다 처음 할 때 표준 입출력, 즉 콘솔 입출력에서 기본적으로 표준 입력 버퍼가 내가 프로그램 실행시켰을 때 자동 생성되고 끝나면 메모리 반납한다. 자, 그와 같은 과정들을 다시 리뷰 형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일 입출력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갖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개의 파일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목차에서 사람 이제 메모장에다 이제 뿌렸을 때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텍스트 파일,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이진 파일,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파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읽고 쓰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캐리지 리턴이라든지 라인 피드라든지 이런 것 값들이 이제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됐을 때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값들이 저장돼 있는데,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읽었을 때하고 이 뭐 바이너리 파일로 읽었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너리 파일은 여기 이제 저장된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A니까 10이니까 백슬래시 N이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들인데, 자, 그랬다면 이 텍스트 파일하고 이진 파일을 어떻게 구별하냐, 간략하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int a 해가지고 내가 10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그러면 메모리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1000번지부터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여기서 10을 갖다 저장하죠. 그러면 10이 00000해서 얘가 0, 1, 0, 1, 2, 4, 8이니까 자 1, 0, 1, 0, 2, 4, 8, 10 맞죠? 1, 0, 1,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내가 이제 텍스트 파일로 하게 되면요, 내가 10이라는 종수형을 갖다 저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4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내가 10을 저장하고 있죠. 그러면 요거를 문자로 1이라는 문자와 0이라는 문자, 이렇게 이제 문자로 이제 저장되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요 a라는 그 이 변수가 1, 2, 3, 4, 5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5개의 문자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텍스트 파일을 하면. 근데 이진 파일 같은 경우는요. 요 a라는 변수가 10을 저장하고 있던 1, 2, 3, 4, 5를 갖다 저장하고 있던 결론은 4바이트에 저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 4바이트의 비트 패턴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4바이트 값, 요걸 10이든 20이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그 10이든 1, 2, 3, 4, 5든 이렇게 4바이트 저장돼 이거를 메모장에다 뿌려봐요. 그럼 메모장은 기본적으로 아스키 코드 값으로 해서 한 문자씩 읽어오잖아요. 한 문자씩. 그러면 이 비트 패턴이 그냥 깨지겠죠. 근데 이 텍스트 파일로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문자 단위 이렇게 저장돼 있으니까 읽어올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게 되면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문자 형식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이제 그와 같은 과정들이 일어나는 이제 그와 같은 파일들 같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진 파일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한다. 이와 같은 식으로 두 개의 파일에 대한 걸 갖다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앞에서 이제 그 표준 입력 버퍼나 출력 버퍼는 이제 자동 생성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 같은 파일을 갖다가 내가 읽고 쓰게 하려면 자원을 개방을 이제 메모리처럼 이제 자원을 개방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fopen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C 입문할 때 C를 갖다 배우는 거는 이 윗단에서 이제 유저 모드 윗단에서 이제 작업해주는 이제 그와 같은 고수준 입출력 함수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쓴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C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보통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이제 로우 레벨에 대한 이제 커널 단 작업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수준 입출력 함수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작업들을 리눅스 베이스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파일 입출력을 갖다 실행을 하고 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을 갖다 이제 접근하게 되면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앞부분 쪽에서요. 이 기본은 이제 이 파일 입출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오픈 함수를 통해서 그리고 자원을 개방하고 리드 라이트를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에서 여러 가지 소켓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파일 자원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공유 메모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마포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에서 진행되는 형태들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파일 입출력 쪽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런 fopen 이런 것들은 이제 고수준 입출력 함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fopen이라든지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이 커널단에서 open이라는 시스템 콜이 이제 여러 가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고수준 입출력 함수. 그래서 뭐 저수준 입출력 이렇게 이제 시스템 쪽, 커널단 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밑단 쪽이 이제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전공자분들 2학년 때 이제 보통 보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강의가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일 입출력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과정을 갖다가 콘솔 입출력하고 파일 입출력을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좀 한 걸 갖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진 파일과 텍스트 파일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앞장에서 파일을 갖다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 fop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 라는 형태들 갖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파일을 갖다 개방했을 때 그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뭐 버퍼의 주소라든지 파일 포인트 위치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이제 파일 구조체로 샵 include stdio.h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구조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개방하기에서 fopen 함수 그리고 닫기에서 fclose 함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파일 구조체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의 구조체 형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O 버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표준 입력 버퍼 표준 출력 버퍼를 갖다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IO 버퍼를 이렇게 이제 파일로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요 stdin 요거 같은 경우는 IO 버퍼 0번, IO 버퍼 1번. 그러니까 요것들도 결론은 이제 어딘가 할당 받아가지고 주소값이 있겠죠. 근데 이 주소값까지 내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IO 버퍼 0번에 대해서 이 헤더 파일에서 이렇게 이제 stdin이라고 이제 정의를 이제 매크로 형식으로 다 정의해 놨으니까 어디 표준 입력 버퍼의 어느 메모리 공간을 굳이 알 필요는 없다. 내가 이런 스탠다드 인풋하고 아웃풋 요 스트림 이름을 갖다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파일을 갖다 F4폰으로 개방하게 되면요, 0번, 1번, 2번, 즉 표준 입력, 출력, 표준 에러죠. 버퍼가 이렇게 두 개고요.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내 프로그램 실행식 때 여기서 버퍼는 두 개 생성되죠. 근데 파일을 개방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로 또 F4폰을 통해서 버퍼를 또 생성했다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IO 버퍼 3번, 4번, 0,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구조체에서 같은 경우는 이 그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파일 버퍼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주소값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또 뭐 파일 포인터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이제 배열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레이다, 어레이 플러스 플러스 해갖고 이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열 쪽에서도 내가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내가 어레이 플러스 플러스, p 플러스 플러스 해서 계속 이동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파일 입출력 쪽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파일에서 한 문자를 읽어왔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파일 포인트 위치, 현재 작업 위치 값들이 알아서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일에서 한 문자를 읽고 또 다음 문자를 읽기 위해서 뭐 p 플러스 플러스라든지 이런 작업들 갖다 굳이 해줄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함수 이 내부적으로 이 그 파일 요 구조체에서 이 정보들을 알아서 다음 칸으로 이동을 작업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배열이나 문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소값을 변형시켜 줄 필요는 없다라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버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개수라든지 메모리상에 있는 파일 이제 기본적인 주소, 이제 기본적인 주소값들, 파일 포인트 위치값,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을 작업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파일을 계속 읽어온다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파일의 끝을 만날 때까지 작업한다든지 이 같은 작업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형태들을 갖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바 플래그 같은 경우는 파일의 끝이 오게 되면 이게 일값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파일에서도 이제 FEOF라든지 이런 함수가 있어요. 파일의 끝이냐 아니냐. 파일의 끝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읽을 게 없으니까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겠죠. 이제 그런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뭐 파일 식별자 버퍼, 그래서 크기 이런 것들, 임시 파일의 이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 파일 구조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체에 대한 세부 설계 구조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파일 구조체에서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정보가 생성된 이 파일 입출력 버퍼에 대한 기본적인 주소값,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버퍼에 올려놔서 내가 읽고 쓰기 작업을 하는데 현재 작업하고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 이런 정보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파일 구조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내가 파일을 읽고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f4푼이라는 함수, 그리고 이와 같은 자원들을 갖다 반납하기 위해서 fclose라는 이와 같은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 자, 요 fclose 함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메인 함수에서 return 0 하고 끝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자원을 반납하지만 fclose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이제 자원을 다 썼으면 반납하는 이유 같은 작업들을 꼭 해주는 게 좋은 습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개인 PC에서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 언제든 끝난다고요. 근데 1년 365일 돌아가는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언제 프로그램 끝나고 언제 자원을 반납할지도 모른다고요. 프로그램 종료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계속 물고 있겠죠. 그래서 자원 낭비가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꼭 fclose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자원들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fopen이라는 함수를 갖다 썼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SDL 검사라든지 이런 거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 이렇게 하면서 언더바 S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가되는 형태들 같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open 함수 같은 경우는 생성된 요 파일 그 주체. 그래서 fopen 함수를 통해 함수를 호출하면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 이름하고 내가 이 파일을 어떻게 열 거냐. 보통 이제 R 모드, W 모드, A 모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읽기, 쓰기, 추가 모드. 그래서 파일 이름하고 내가 어떤 모드로 개방할 거냐 이렇게 이제 개방한다고요. 그러면 fopen 함수를 통해서 내가 이제 파일 이름을 줬어요. 파일 이름을 주면 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요 파일을 내가 a.txt라는 요 파일을 읽고 쓰기 하기 위해서 이 fopen이라는 함수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뭐예요? 이런 버퍼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생성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 a.txt라는 파일을 버퍼, 그러면 이 버퍼에 있는 걸 갖다가 내가 파일 입출력 함수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겠죠. 또 이 a.txt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이 파일의 버퍼가 어디고 현재 작업 위치가 어디고 이와 같은 정보들을 갖다 저장할 수 있는 이 파일 구조체, 이와 같은 자원들도 기본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fopen 함수가 넘겨준 것은 이 파일 구조체에 대한 주소값, 그러니까 이 파일 구조체가 어디든지 이 주소값, 이 정보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파일 구조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은 파일 입출력 관련된 함수들이 알아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건들 필요는 없다. 이 파일 구조체에 대한 정보들을 고칠 일은 없습니다. 자, 근데 fopen 언더바 s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요, 함수 프로토타입이 뭐 C11 버전부터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환값이 이제 에러 넘버 에러 넘버 언더바 t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환되는 게 틀리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쓰려고 할 때요, 여기다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에 저장할 건지 이 파일 구조체 이거에 대한 이제 포인팅 변수 4바이트짜리를 하나 저장해 가지고요, 거기 주소값에 대한 이제 넘겨받는 이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약간 사용법이 요게 이제 좀 상이한 거,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갖다 이제 개방하고 닫는 fopen하고 fclose라는 이와 같은 함수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기본적인 이제 파일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샘플 예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먼저 1단계로요. 파일을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요 fopen이라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쓰셔야 된다. 그러면 이 fopen 함수가 내가 지정한 data.txt 파일을 개방을 하고, 그 개방한 다음에 이 파일 구조체, 그래서 이제 이 fopen 함수를 갖다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파일 구조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가 이제 파일 구조체 이게 이제 생성이 됐겠죠. 그리고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버퍼도 생성을 시켰고, 이 버퍼에 대한 정보를 이 파일 구조체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 fp라는 포인팅 변수가 뭐만 알고 있어요? 9000이라는 요 주소값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fope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는 내가 뭐예요? 파일 구조체, 파일 대문자 파일 별표죠. 그래서 파일 별표 이 4바이트짜리 요 포인팅 변수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fopen 함수가 넘겨준 이 주소값을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fopen 언더바 s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에서도 봤듯이 반환값이 이제 에러 넘버 이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fp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fopen 함수하고 fopen 언더바 s라는 함수가 함수 사용법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open 함수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갖다가 개방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뭐 R 모드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읽기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일을 개방했는데 개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파일이 없거나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이제 파일을 개방해서 이런 자원들과 됐으면 이 9000이라는 주소값 넘기겠지만 파일 개방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 fopen 함수 계열들은 뭘 넘겨주냐? null 포인터 값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fopen이라는 함수가 반환값이 null이다. 그러면 파일 개방하는데 실패했는데 내가 파일을 읽고 쓰기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프로그램 끝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 갖다 보여주는 거고, 만약 여기서 이제 fopen 함수를 통해 가지고 파일이 정상적으로 개방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이제 파일 입출력 함수를 통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텍스트 파일일 경우, 이진 파일일 경우 어떤 파일로 어떻게 개방해서 작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뒤쪽에서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났으면 앞에서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fclose 함수를 통해 가서 호출하면서 이 fp 이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요 9000이라는 요 주소값만 넘기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요 구조체에 있는 정보들을 참조를 해서 이 버퍼도 자원 반납하고 이 파일 구조체 이것도 자원을 반납하겠죠. 근데 이제 fclose 함수 통하고 바로 함수로 리턴형에서 함수에서 이제 프로그램 메인 함수니까 이제 프로그램 끝나죠. 프로그램 끝나면 바로 끝나면 이제 fclose 함수를 명시를 안 해도요. 알아서 다 자원이 자동으로 다 반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명시를 해주는 작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에러 처리 쪽에 대한 내용을 갖다 좀 봐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null 포인터를 넘겼을 때 파일 개방 실패했다고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뿌려주고 exit 함수를 통해서 종료하면 되죠. 보통 이제 정상 종료는 0값, 이제 비정상 종료는 1값, 이렇게 여기다 뭐 100을 줄 수도 있고요, 뭐 200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들어가면 이제 부모 프로세스, 이제 자식 프로세스, 이제 더 깊이 있는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은 뭐 정상 종료, 관례상 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표준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에서요, 그 엑시트에서 뭐 석세스라든지 뭐 페일로 해가지고 정상 종료냐 아니면 비정상 종료냐 이렇게 이제 매크로로 다 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t1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매크로명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리턴형 할 때도 리턴 엑시트에서 석세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명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이 표준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에 이렇게 다 정상 종료와 비정상 종료에 대해서 다 명시가 되어 있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printf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함수들을 통해서 이 에러 처리를 할 수도 있겠고, fprint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스탠다드 에러, 이제 표준 에러죠. 그래서 에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값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같이 해가지고 이제 출력시켜주는 이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어떤 파일에서 몇 번째 라인에서 이렇게 에러가 떴다, 이렇게 하는 형태들 갖다 이제 fprintf 함수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p 에러, 그래서 에러 메시지하고 같이 이제 출력해주는 이와 같은 이제 추가적인 작업들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파일 입출력에 대한 기본적인 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파일 입출력을 하다 보면요, 이 기본적인 소스 코드는 항상 포함이 됩니다. 이 기본적인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포함이 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항상 요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 파일, 그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 하나 생성시키고요. 그리고 fopen을 통해서 파일을 개방하고, 파일이 정상적으로 개방됐으면 파일 입출력 함수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났으면 자원을 반납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에러 처리. 될 수 있으면 이제 에러 처리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 data.txt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fopen 함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파일을 갖다 개방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개방할 수도 있고 개방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data.txt를 R 모드로 읽어라 이렇게 이제 명시했다고요. 그러면 이 data.txt라는 파일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요 카트 프로젝트 쪽에서 data.txt라는 파일이 지금 없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일이 없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야 파일 없어 하니까 이제 널 값을 넘겨줬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된다. 에러 처리 부분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data.txt라는 파일이 있으면 읽을 수가 있겠죠.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뭐 파일 개방을 실패를 하는데 프린트F로 간단한 이제 기본적인 함수를 통해서 파일이 개방하는데 실패했어요 라고 내가 직접 메시지를 갖다 이제 줄 수도 있고요. 자, fprintf 함수를 통해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에러 메시지 라인 값까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p에러를 갖다가 써가지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 개방하고 이제 파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차는 이제 파일이 이제 디렉토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까지 p에러를 주게 되면 내가 지정한 명시한 메시지하고 이제 이 p에러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스탠다드 에러 요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까지 이제 같이 이제 출력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에러 처리를 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수월하신 방법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fopen 함수 쪽에서요. fopen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개방을 하려고 할 때 앞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파일 fopen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파일 이름하고 모드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명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모드는 R 모드하고 W 모드, A 모드 요 세 가지를 얘가 이제 기본적인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R 모드 같은 경우는요, 파일을 뭘로 읽기 전용으로 기본적으로 읽어냅니다. 그러면 기존의 파일이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하는 걸 갖다가 읽겠죠. 그래서 만약 이제 fopen 함수를 통해 가지고 R 모드로 파일을 개방했는데 내가 명시한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null 포인터 값을 기본적으로 넘겨준다 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만약 이제 파일이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읽을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주소 값을 이제 넘겨받는 거고요. 자, 당연히 이제 R 모드로 읽었기 때문에 내가 개방한 파일은 거기다가 수정이라든지 쓰기는 불가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W 모드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쓰기 전용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읽기는 불가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쓰기만 파일을 갖다 기록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 W 모드 같은 경우는요,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고요. 만약 파일이 존재하면요, 기존 데이터 다 삭제해버리고 빈 파일을 만들어 버리는 이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파일을 갖다 읽어서 여러 가지 추가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W 모드로 개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W 모드로 개방하게 되면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삭제를 시켜버린다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파일을 생성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A라는 모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어펜드 추가 모드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W 모드하고 똑같죠.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파일을 생성해요. W 모드나 A 모드는 fopen 함수에다가 내가 지정한 파일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뭘 생성한다? 새로운 파일을 생성한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W 모드하고 A 모드 파일이 기존에 존재하게 되면 W 모드는 기존 데이터를 다 날려버리고요. A 모드 같은 경우는 맨 끝에다가 기본적으로 추가한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의를 하시고요. 또 여기서 RWA라고만 명시한 거는 기본적으로 RT, WT, AT. 자, 이 T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R 모드, W 모드, A를 모드로 하게 되면 디폴트는 텍스트 모드로 개방한다. 텍스트 파일, 텍스트 모드로 개방한다. 그래서 RWA라고 지정하면 RT, WT, AT 텍스트에 T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읽기 R 모드로 읽기 했어요. 그러면 쓰기 불가하죠. 자, W 모드로 개방했어요. 읽기 불가하죠. 자, 어펜드 모드로 이렇게 A 모드로 했어요. 읽기 불가하죠. 근데 내가 파일을 개방하고 내가 읽고 쓰기를 한 파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a.txt가 있어요. A라는 파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파일을 읽었어. 그 다음에 또 파일을 닫고 또 쓰기 하기 위해서 또 F4 함수를 또 개방해서 쓰기 모드로 개방해서 뭐 F4 함수 한 번, F4 함수 두 번, 읽기 개방했다가 F 클로즈 함수로 닫아줬다가 또 쓰기 하기 위해서 F4 함수로 또 개방했다가 또 F 클로즈 함수로 또 닫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빈번해지겠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를 갖다 이제 붙여줘요. 그러면 읽기 쓰기를 같이 하겠다.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개방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R 플러스 모드로 하면 내가 F4 함수를 한 번만 호출하면 되겠죠. 읽고 쓰기를 갖다 하려면 이제 읽고 닫고 쓰고 닫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읽기 쓰기를 다 같이 하기 위해서는 R 플러스 W 플러스 A 플러스 그리고 이제 기존의 RWA 모드에서 가지고 있었던 뭐 파일이 존재할 경우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본 동작 과정은 R 모드, W 모드, A 모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append 자 A 플러스 했을 때는 이전 부분은 뭐가 쓰기가 불가하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텍스트 모드였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RB, WP, AP 이거는 이제 이집 모드, 바이너리 모드로 기본적으로 개방하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RWA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뭐가 생략되어 있다? T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바이너리 모드로 개방할 때는 B를 갖다가 꼭 주셔야 됩니다. 디폴트 기본은 텍스트 모드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똑같이 RB, WP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앞에서 텍스트 모드에서 봤었던 기본 RWA 모드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과정은 동일하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봤었던 요 샘플 예제에서요. 자, 요거를 제가 W 모드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data.txt라는 파일을 갖다 내가 R 모드로 읽었을 때 같은 경우는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파일 개방 실패했다고요. 근데 에러 메시지가 안 뜨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까 봤었던 디렉토리 쪽에서 이와 같이 data.txt라는 파일이 생성된 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또 여기다가 제가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W 모드로 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파일을 갖다 기본적으로 생성을 시켰잖아요. 자, 근데 자, 얘를 다시 실행을 한번 시켜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자, W 모드로 개방하고 프로그램 끝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앞에서 W 모드로 기본적으로 이제 개방을 했을 때 요 data.txt라는 파일이 처음에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파일을 갖다 생성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data.txt라는 파일을 생성하고 W 모드로 개방을 했죠. 그러면 기존 요 파일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날리고 뭐예요? 빈 파일을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W 모드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내가 입력을 시켰다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제 A 모드로 개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A 모드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W 모드나 A 모드는 파일이 없으면 생성시키죠. 근데 파일이 기존에 존재하면 W 모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다 날렸죠. 근데 이 append 모드로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되면 기존 데이터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 파일의 맨 끝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추가시키는 작업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서 W 모드하고 A 모드 했을 때 기존의 파일이 존재하면 기존 데이터를 날리고 빈 파일을 만드냐, 아니면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남겨두고 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파일 입출력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자, 파일 입출력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 페이지만 기본적으로 정확히 정리를 하시면 파일 입출력의 절반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개방하기 위해서 fopen 함수, 그리고 개방된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fclose 함수, fopen, fclose 함수, 그리고 이 파일 fopen 함수가 넘겨준 그 구조체에 대한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fp라는 4바이트짜리 포인트형 변수, 요거는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한 거고요. 파일 포인트 해가지고 뭐 P로 하나, 그건 이제 변수명이니까 임의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fopen 함수 사용법, 그래서 fclose 사용법을 갖다가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틀은 거의 다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동작 과정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파일의 출력 과정의 절반은 끝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개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출력 함수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이제 뭐 stdin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실행시키자마자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읽고온다든지 쓴다든지 하기 위해서 scanf, printf 이렇게 하는 형태들 갖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fopen 함수를 통해서 내가 이제 구조체 생성되고 파일에 읽을 데이터,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버퍼도 생성됐으니까 이 버퍼에서 읽고 쓰기를 갖다 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갖다 이제 이집 모드로 개방했을 때, 이집 파일을 처리할 때, 바이너리 파일을 했을 때 다양한 이제 함수들만 익히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개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